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 업무 방식이 크게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여러분이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과 관련된 이야기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그동안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고 믿어왔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믿기만 해선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뭔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금자 보호 한도란 만약 은행이 무슨 큰일이 나서 문을 닫거나 돈을 못 돌려줄 때 정부가 여러분의 돈 중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였는데 9월부터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소식만 들으면 다들 좋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바로 1억 원을 넘는 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 1억 원 이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 바로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내용은 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통장 잔액과 재산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안전할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우리가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예금자 보호 제도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이 혹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맡긴 돈을 일정 금액까지 정부가 안전하게 돌려준다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 은행이 문을 닫거나 파산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긴 분들이 당장 돈을 찾지 못하는 큰 불편을 겪겠죠.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이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었어요. 즉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돌려준다는 뜻이었죠. 그 이상은 은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식이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억 원 넘는 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한 은행 통장에 넣어두셨다면 이제부터는 1억 원까지는 정부가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금융당국은 국민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한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보다는 1억 원까지 보호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행과 금융시장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대형 금융사의 문제나 예기치 못한 금융사고가 생겼을 때 국가가 모든 돈을 무한정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험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즉, 정부가 1억 원까지는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그 이상은 은행 상황이나 사고 발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집에 금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고 안에 돈을 넣으면 최대 1억 원까지는 누가 와서 훔쳐가도 경찰과 보험회사가 꼭 지켜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돈을 넣으면 그 돈은 금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각자가 내 돈이 얼마까지 안전한가 꼭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그냥 한 곳에 1억 원 이상 돈을 맡겨두면 만약 불행히도 그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꼭 기억하세요. 이제 9월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 방식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특히 통장 잔액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 업무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잔액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더 엄격한 관리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있다면 1억 원까지는 기존처럼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지만 나머지 2천만 원은 은행이 내부적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거나 긴급 상황에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절차는 고객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1억 원 초과분은 정말 위험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정부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떤 분은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을 한 은행에 넣어두셨다가 그 은행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1억 원까지만 보장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큰 손해를 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도 짚고 넘어갈게요.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큰 규모의 은행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규모가 작고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낮을 수 있어요. 때문에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실 때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을 넘는 잔액에 대해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 한 군데에 너무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여러 곳에 나누어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중은행도 안전하다고 무조건 믿기보다 본인의 자산 규모와 은행의 재무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평생 모은 자산을 한 통장에만 넣어두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은행이니까 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흔한데 이제는 꼭 바뀌어야 합니다. 은행도 기업이고 언제든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죠. 또한 일부 분들은 은행 직원이 괜찮다고 했다라며 걱정하지 않는데 직원 개개인의 말은 참고용일 뿐 정부 정책과 금융감독원의 공식 발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행 직원들도 복잡한 규정과 변경 사항을 모두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할 이유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자산을 분산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흔히 하는 착각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내 통장은 문제가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한도를 초과하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둘째, 은행에 한 군데만 돈을 넣으면 관리가 쉽다는 생각.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이는 기본입니다. 앞서 9월부터 바뀌는 은행 예금자 보호 제도와
1억 원 초과 잔액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산 분산입니다. 1억 원 이상을 한 곳에 몰아서 보관하는 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돈을 한 은행에만 넣지 말고 여러 은행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은행당 1억 원 이하로 나누면 만약 그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1억 원까지는 확실히 보호해주기 때문에 큰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계좌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적금은 가장 안전한 금융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어 기본적인 재산 보호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자산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상품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 보험은 목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원비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도 가족의 경제적 안전망으로 꼭 필요하죠. 그리고 투자 상품은 원금 보장이 어렵지만 잘만 활용하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 금융 상품을 적절히 섞어서 분산 투자하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과 자녀를 위한 상속 계획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내가 직접 챙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사전에 상속과 증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는 법률과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 금융 전문가나 법률 상담가와 상의하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3억 원 정도를 한 은행에 맡겨두셨는데 은행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서 1억 원만 보호받고 나머지 2억 원은 위험해졌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산을 여러 은행과 상품에 나누고 보험과 투자 상품을 적절히 섞어 관리하도록 도와드렸더니 불안감이 많이 줄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었죠. 이처럼 평생 모은 돈은 한 번에 맡기지 말고 나누고 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한번 계좌를 나누고 상품을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과 정책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통장을 확인해 보시고 1억 원을 넘는 잔액이 있다면 여러 은행에 나누어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또한 금융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자산 분산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 수고한 자산, 안전하고 현명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숨겨진 함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9월부터 바뀌는 예금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단기 인출 제한과 은행 내부 프로세스 변화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9월 1일부터 은행들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 더 엄격한 관리 절차를 도입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갑자기 인출하려 할 때는 은행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상황에 따라 인출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는 은행이 자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인출이 늦어지면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자금 계획을 세워 급할 때 쓸 돈은 따로 분리해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출 연체와 금융 사기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 환경이 복잡해지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뿐 아니라 은행 거래 제한이나 통장 압류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 분들은 대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금융 사기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가짜 금융 앱 등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당장 은행에 가야 한다거나 계좌가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작정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세 번째로, 통장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 비밀번호를 쉽게 알려주거나 인터넷 뱅킹 보안에 소홀한 경우 해킹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최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 사용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한 곳에만 돈을 몰아서 맡겨두거나 금융 정책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기적인 통장 점검과 자산 분산도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금융 환경 변화와 위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십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 잠을 못 이루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죠. 이럴 때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솔직히 이야기 나누고 필요하면 심리 상담이나 금융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음의 안정과 지지가야말로 안전한 재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단기 인출 제한, 대출 연체, 금융 사기, 통장 보안에 늘 주의하며 심리적 불안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부터 바뀌는 1억 원 예금자 보호 한도와 우리 통장 잔액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억 원 한도가 우리 평생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9월부터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1억 원을 넘는 돈은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길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사실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줄어들지 않으려면 이번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9월부터 꼭 통장 잔액 관리를 해야 할까요? 첫째,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은행 내부 인출 절차가 강화되면서 큰 금액을 갑자기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1억 원 넘는 돈을 한 곳에 몰아두면 은행 파산 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셋째, 금융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사기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재산 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3가지 필수 행동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산 분산입니다. 1억 원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 은행과 계좌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한 은행당 1억 원 이하로 분산하면 혹시 모를 사고가 생겨도 정부 보호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통장 및 금융 상품 점검입니다. 은행 정책과 금융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 자산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시 재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모바일 뱅킹 보안 설정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셋째, 전문가 상담입니다. 재산 분산, 투자, 상속 계획 등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 전문가나 상담 기관을 찾아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금융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좋은 정보와 도움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